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 모델 3 사고와 전반적인 테슬라 자동차들의 품질에 대해서 컨슈머 리포트가 이 브랜드의 릴라이빌리티 랭킹을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버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쪼개져가지고 좀 날아가가지고 다른 집에 좀 가가지고 약간 불이 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그냥 갖다 박은 게 아니라 엄청 빠르게 갖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들을 몇 개 보니까 이거를 약간 모델 S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약간 오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모델 S 오너가 모델 3도 갖고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딱 봐도 모델 3인데 운전자가 지금 대마초를 피고 시속 160km 이상으로, 그러니까 over 100마일이죠. 하다가 이제 박아서 차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박살을 냈는데 운전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심지어는 약에 취해서 이제 걸어 나가서 새 블럭이나 떨어진 데서 이제 발견이 됐죠. 이런 거 보면 차가 진짜 튼튼한 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사상자는 없고 그냥 나무를 박은 건데 보면은 프레임이 완전히 보존되어 있고 에어백도 다 터졌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테슬라 말대로 참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파편들이 나갔는데 일부 배터리는 충격에 의해서 이제 터졌죠, 조금. 이 원통형 배터리들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좀 터져서 심지어는 다른데 이제 날아가서 좀 문제를 조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치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나와도 되냐? 그렇죠. 이제 배터리 팩이 좀 더 안전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차가 아닌가. 아니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려서 나무를 들이받고도 차가 저렇게 온전히 있고 전소되지 않았으면 일부 배터리가 깨져서 이렇게 나갔지만 과연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시속 160km 이상으로 박아가지고 멀쩡할 수 있는 차 몇 대가 될지 저는 그럼 다른 전기 자동차는 어떠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다른 전기 자동차들은 이 속도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고성능 차량이라서 코나 EV나 대체적으로 좀 대중적으로 팔리는 전기차들의 탑 스피드가 10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쥐어짜서 100마일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 도달하기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비싼 전기차들은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포르쉐 타이칸도 그 친구들이야 높겠죠. 근데 대중적인 차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테슬라는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저렇게 갖다 박으면 되냐. 앞으로 FSD 업데이트가 이제 전방위로 된다면은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 이건 완벽히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세상에 대마초에 취해서 160km 이상으로 가는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차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사들을 보면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굉장히 모델 3가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는 이 컨슈머 리포트의 랭킹을 보더라도 이제 컨슈머 리포트가 테슬라 차량 중에 유일하게 추천하는 게 이제 모델 3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요. 당연히 이게 참 아직도 이렇다라는 게 대부분 탑 랭킹에 있는 차들은 일본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1등이 이번에 마즈다가 있고 2등이 토요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토요타는 뭐 항상 거의 15년 동안 이 서베이가 시작된 이래로 탑에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탑 레벨에서. 그래도 좋은 점은 현대가 꽤 선방을 했고요. 한 6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을 보면은 벤츠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워낙 전자장비들이 많으니까. 역시 테슬라도 좀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전에 제가 다른 기사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게 지금 터치 패널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모델 S의 옛날 모델들입니다. 지금 모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 모델들,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모델들도 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옛날 모델들에서도 계속 이 기사에 나오듯이 OTA라든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자기기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런 좀 업데이트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문제라든지 그 옛날 모델들의 고질병들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미국 브랜드들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폭스바겐이 바로 테슬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폭스바겐이나 뭐 테슬라나. 근데 테슬라보다도 안 좋은 이 링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옛날에는 미국 브랜드들이 이 내구성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 그냥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근데 이제 닛산은 경영이 워낙 악화되어 있으니까 좀 내려왔고요. 기아가 굉장히 선방하고 차가 잘 팔려서 잘 되나 싶었는데 이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현대가 기아보다는 좀 많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델 S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래됐고 그냥 초기 그 디자인을 계속 그냥 개량해서 쓰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품질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은 좀 리프레쉬를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리프레쉬를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테슬라는 딱히 그 현재 그 만든 차량에서 그 정말 개량을 할 뿐 그게 딱히 큰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내구성 문제가 계속 터진다면 정말 리프레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델 Y도 그때 뭐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도 세부 차량 리스트들을 보면은 모델 Y가 그렇게 월스트 케이스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제 월스트에 보면은 모델 S가 떡하니 들어가 있죠. 예, 안타깝게. 그리고 상위 모델에는 역시나 일본 브랜드들이나 그 신기하게 뷰익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아우디도 참, 원래 아우디가 안 좋기로 유명한데 아우디도 들어가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 현대 코나도 꽤 선방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인 상당수 모델들이 토요타, 혼다 모델이고 마즈다도 사실은 뭐 거의 토요타 거기 때문에 토요타가 역시 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너무 생산량을 뽑아내는 게 아닌가. 현재 이 모델 Y는 프레몬트 공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프레몬트 공장의 역사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즘 미국의 그 전기차 브랜드들이 다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의 이런 공장을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테슬라도 당연하고요. 원래 이 공장은 GM 공장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GM하고 토요타 벤처로 이제 넘어갑니다. 누미라고 읽어야 되나요? 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인데 조인트 벤처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프리우스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게 또 공장 역사를 잠깐 얘기해 보면 공장이 진짜 개판이긴 했었더라고요. 이 GM이 운영할 때는 뭐 공장 라인에 뭐 술병이 돌아다닌다든지, 공장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벌여도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토요타의 기술을 좀 배워오면서 공장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이제 프리우스 공장으로 됐는데, 이게 2006년에 피크 생산이 42만 8천 대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이제 혼다가 발표했듯이 1980년대 이후로 로봇 기술이 생각외로 많이 발전했지만 그 생산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딱히 자동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 공장에서 테슬라는 지금 몇 대를 뽑아내고 있냐면은 현재 프로덕션이 59만 대입니다. 2006년에 피크가 42만 8천 대인데, 그리고 딱히 자동화의 기술이, 물론 절대적으로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전기차고, 이때는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하지만 내연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59만 대면은 원래 그 공장에서 이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 이상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전기차니까 부품이 적고 테슬라의 혁신적인 그런 생산 기술,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고 있죠. 그래도 모델 3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으니까 다 이제 다이캐스트로 바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테슬라가 전에 비해서 생산성을 올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 급속도로 지금 생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좀 더 퀄리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지금 그리고 59만 대에 서 있을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더 확장하려고 더 많이 뽑아내려고 그래서 자동화를 하는 거고요. 더 많이 생산하려고 지금 계속 거기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 문제가 모델 Y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너무 급속도로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요 공장에서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 라인도 돌리고 있습니다. 파일럿 라인으로 10GWh짜리 지금 배터리 라인까지. 그러니까 전에는 피크로 이 정도로 뽑아냈었던 공장에서 그거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은 퀄리티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